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예고한 지도부의 결단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안 박사님,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란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북한은 이제 4월이 정치의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11일은 바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아하. 여기에서는 아마 북한의 권력 구조 개편이 있을 수 있고, 경제 분야에서 뭔가 지금 제재 하에서 북한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자체 내의 경제 개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월 15일은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이제 태양절이고, 네. 또 4월 25일은 지난해까지 기념하던 인민혁명군 창설 또 기념일입니다. 네. 이런 정치적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ICBM을 발사한다든지, 물론 인공위성이라고 포장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기념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뭔가 만방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벤트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저 달력을 좀 네. 열심히 보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미국 시간으로 11일이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12일 날에는 뭐가 있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협상이냐 파국이냐 네. 양자택일하라는 아하.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고 발표했던 자유조선, 이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의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혁명, 아랍의 봄, 이 사건에 온몸을 바쳤던 그런 전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ut again, my name is Adrian Hong. I'm from San Diego, but I'm currently stationed out in Washington, D.C. I travel a lot, but that's where our office is. And our organization is a non-profit, non-partisan, non-religious, non-ethnic group that is focused, I guess, number one priority i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의 인권운동을 하는 에이드리언 홍창, 정말 화려한 상상 초월을 하는 과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봄을 주도하는 그런 일도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랍의, 특히 리비아의 실세라고 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 홍창이 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고요? 네, 이 홍창은 네. 북한을 어떻게 하면 민주화시킬까 네. 하는 그 모티브를 얻기 위해서 아랍의 봄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반정부군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직접 몸으로 참여했고 네. 그 과정에서 리비아의 고인사들을 네. 많이 사귀게 돼서 우리 국내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 홍창이 우리 국내에다가 그런 그 정보 요인들을 갖다가 네.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 박사님, 지금 얘기를 보니까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개입을 했었다, 연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얘기가 되겠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사전 예행 연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에이드리안 홍창은 이제 2004년 예일대 역사학과 재학 중에 이제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인권 활동에 참가했고, 약 9년 후에 2015년부터는 이제 지적하신 그 북한 리비아 모델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스타디의 골몰에 왔습니다. 네. 직접 리비아를 방문해서 리비아의 어떤 가다피를 축출하는 과정, 또 리비아의 리빌딩, 재건 과정, 이런 걸 다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북한에서 어떻게 북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비핵화를 이루고 한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어가고 북한에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세울 것인가 이런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액션으로 시작된 저 행동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리비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리비아식 모델. 이 말을 했다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예 싱가포르에 발도 디디지 못할 뻔했던 사람.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볼턴이 얘기했던 리비아식, 지금 홍창이 얘기하는 리비아식, 이게 지금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식 모델, 이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that's right. I think we're looking at the Libya model of 2003, 2004. We're also looking at what North Korea itself has committed to previously. And most importantly, I think going back over a quarter of a century to the 1992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where North Korea committ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committed to give up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Now, we've got other issues to discuss as well.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i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programs, their keeping of American hostages, the abduction of innocent Japanese and South Korean citizens over the years. So there's a lot to talk about.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것도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했고 또 홍창처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리비아식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리비아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북한이 이제 리비아식 모델을 가장 그 거부반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에이드리안 홍창은 바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이제 70년 독재 체제가 이제 거의 끝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아무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가 됐습니다만 그때까지 뭐 공식 이 후계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절호의 찬스라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다가 외부가 개입해서 네. 북한을 민주화해야 된다. 이런 걸 강력히 요구를 했고 네. 바로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지금은 저렇게 액션 플랜으로 또 전환하는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창. 예. 네. 한마디 조금 그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계속 이 리비아 사례가 지금 나오거든요. 네. 이것이 흥미로운 게 2011년에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요구가 빗발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체제가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내부의 봉기를 이끌어내겠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자, 에이드리언 홍창 그리고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 이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들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 도대체 뭘까요? 홍창의 과거 발언에서 어떤 점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f the camps, this is Yodo camp, which is by far the most notorious, the Auschwitz basically, of North Korea. And again, the 250,000 people in there now and the 500,000 that died in the last 30 years, they've committed no crime. These are not criminals, murderers, rapists, arsonists. These are basically citizens that have, expressed a little bit of discontent or wanted to practice Buddhism or, any religion outside of what the state has practiced. 자,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저절로 민중 봉기 같은 게 일어나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먼저 그 3대 세습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활동을 먼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화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그다음에 김일성 탄생한 고향집이라는 데는 불을 지른다든가, 네. 이런 활동을 먼저 해서 북한 주민들과 이제 이 정권과를 이제 이완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바로 자유조선의 연계 세력을 통해 가지고 네. 민중 봉기를 이제 기도할 것인데, 네. 과거에는 북한에서는 민중 봉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첫 번째, 여행의 자유가 없다.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다라고 네. 했습니다만, 지금은 장마당이 한 500개 이상 되고 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고, 청진 나남시장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럼 1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봉기가 일어나면 강경 진압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아하. 휴대폰을 통해서 600만 원대 휴대폰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확산되기 때문에 아하. 바로 이제 민중 봉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애들의 홍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민중 봉기가 그럼 북한 내에서 진짜 가능할까요?
사실 평양 내부에는요, 이미 반 김정은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평양에 반 김정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으로부터 대공작 임무를 받고 파견된 특수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 특히 평양 내에도 반 김정은 조직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국가보위성, 이 비밀경찰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북한도 역시 이젠 핸드폰이 600만 대에 달하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돼 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결석이 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직도 감시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북한 밖에서 이들을 후원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조선이 등장해서 북한 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신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라 밖에서 우리를 후원하는 세력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조직을 키워서 쿠데타도 할 수 있고 봉기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의 붕괴 또는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 우리가 직접 목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